네, 지난주 금요일장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0.5% 이상의 낙폭을 보였었고요. 다시 한번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적인 악재로 작용했었던 이 그리스 우려와 더불어서 이와 함께 금리 인상 우려감이 함께 악재로 반영됐습니다. 먼저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78%, S&P 500지수 0.7%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0.6% 하락하면서 5,051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하루 종일 좀 하락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이 후반대까지 이 저점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그리스 우려감이 지수에 계속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IMF가 그리스와의 협상에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브뤼셀에서 철수하겠다고 한 이후에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의 협상이 지난주 금요일장에 있었는데요. 여전히 성과 없이 서로의 이견만을 확인하고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우려감이 다시 한번 지수의 발목을 잡았었고요. 또 이와 함께 장 초반에 발표됐었던 지표들은 모두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지표, 소비 지표 모두 호조를 기록하게 되면서 결국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이어진 부분이 악재로 작용이 됐고요. 0.78% 내리면서 장중 저점이죠. 17,900포인트 선을 하회한 채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다우지수 지난주 주간 단위로도 0.3%, 지난주 주간 단위로는 0.3% 오르면서 거래 마감지였지만 후반 들어서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 추가적으로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양상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형성됐던 저점 꾸준히 끌고 가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대형주 내에서 전 섹터가 모두 내렸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섹터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큰 폭의 낙폭을 형성했다는 점 지수의 부담이었고요. 0.7% 내리면서 2,094포인트 선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주간 단위로는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0.06%로 보합권 등락이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다라고 외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주가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소폭의 반등을 좀 보였다가 이날장에서 일제히 다시 미끄러진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와 함께 대표적인 기술주들의 하락으로 5,051포인트 선까지 밀려난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이날 금요일장에서는 0.6%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고 3대 지수 가운데선 주간 단위로도 0.34%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를 앞두고서 이 그리스 악재가 계속해서 지수를 쥐락펴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주간 단위로도 3대 지수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는 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낙폭이 컸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들 외신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난 주말 이 소비 지표부터 물가 지표까지 모두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히려 투자 심리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U.S. producer prices climb as oil stabilize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는 전년 전월 대비 0.5%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이 전문가 예상치였던 0.4% 상승을 웃도는 것이었고요. 이뿐 아니라 지난 2012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 구체적인 항목 중에서 특히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실제로 이 기간 휘발유 가격이 17%나 급등하면서 PPI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 이 변동성이 심한 부분을 제외한 근원 PPI는 지난달 0.2%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5월 PPI가 예상을 웃도는 큰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경제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물가도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실제로 이날 함께 발표됐던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94.6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지표 개선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밀란 뮬레인 TD 시큐리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모든 상황은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뿐 아니라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 역시 증시 불확실성을 높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유럽연합이 처음으로 그리스 디폴트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Eurozone formally discusses Greek default for first time.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 사이의 협상이 별다른 성과가 없이 종료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유로존의 고위 관리들이 처음으로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독일 역시 이 그리스의 디폴트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려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역시 그리스에 이 오는 12일 밤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자본 통제 등의 비상계획을 검토할 방안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오는 18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추가 논의를 벌일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이날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협상 없이 바로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그리스는 유로그룹 회의에서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도록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1일 IMF 협상단이 철수한 데 이어 이 디폴트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주요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전 종목이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IT 섹터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 걸쳐서 낙폭이 컸었고요. 에너지 섹터 역시 부진했습니다. 엑손모빌과 쉐보론 텍사코도 함께 내리면서 30개 종목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락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가장 크게 내렸던 쪽이 제약주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머크사와 더불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모두 1% 이상 낙폭을 기록했고 화이자도 0.7% 하락에 동참했습니다. IT주가 부진했던 가운데 인텔과 애플, IBM,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두 1% 넘는 하락 시세를 보여줬었고요.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가 부진했습니다. 엑손모빌과 쉐보론 텍사코 모두 1% 이상 내렸고 통신주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월마트, 소매 판매 종목도 함께 내린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종목과 마찬가지로 전 섹터가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다우지수 내의 종목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에너지 섹터 함께 1% 넘는 하락 시세를 보여줬었고 그나마 이 에너지 섹터와 소매 판매 섹터가 낙폭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에는 큰 부담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국제유가는 60달러 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셰일 업체들이 공급 우림, 그러니까 산유량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날 장에서는 사우디에서 증산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 제기되면서 재차 공급 우위 장세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60달러 선을 하회했고요. 이에 따라 에너지 섹터도 일제히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엑손모빌, 쉐보론 텍사코 모두 1% 넘게 내렸고 QEP 자원 역시 1% 넘는 하락이었습니다. 체사피크 에너지와 사우스 웨스트 에너지는 2%에서 3%까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금요일장에서 성공적인 데뷔식을 마친 기업 보실까요? 이 치킨 날개 윙 레스토랑 체인 업체인 윙스탑입니다. 이날 상장한 윙스탑은 19달러의 공모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날 시초가보다 급등한 30달러 선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그 가격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공모가 대비 61% 급등한 30달러 59센트의 첫날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모두 1% 넘는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Oil prices down on strong dollar, concerns about oversupply.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물은 1.3% 하락한 59.96달러의 거래를 마치며 다소 큰 폭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한 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주 후반 들어서 낙폭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2%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격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추가 수출을 위해서 인도 구매자들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하루 1,030만 배럴을 생산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더 생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오펙 국가들이 이 원유를 초과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의 추가 수출 소식은 공급 과잉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이와 함께 달러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우려감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베이커 휴즈는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유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선방한 기업인데요. 바로 미국의 이 치킨 윙 업체인 윙스톱이 성공적인 IPO를 마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USA Today 톡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Wingstop soars on IPO.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USA Today에 따르면 윙스탑은 뉴욕 증시 첫 거래일 60% 넘는 급등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윙스탑은 공모가 19달러로 증시에 데뷔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마감가는 11.41% 상승한 30.42달러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 달라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윙스탑은 이번 IPO로 총 580만 주를 팔게 됐는데요. 특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윙스탑의 동일 점포 매출은 11년 연속 상승했고요. 지난해 매출은 무려 12.5% 급등한 6억 7,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년도인 2013년에도 매출은 9.9% 급등했고 2012년에도 13.8%나 급등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48%의 고객이 밀레니얼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들 사이에서 이 브랜드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다는 평가입니다. 찰리 모리슨 윙스탑 최고 경영자는 이에 대해서 우리의 최고 장점은 바로 심플한 메뉴를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중심이 되었고 앞으로도 항상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주요 종목 마감 상황 그리고 종목별 외신 소식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도 아울러서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유럽 증시는 일제히 1% 내외의 하락 시세를 보였습니다. 주요국 증시 확인해 보시죠. 런던 푸츠백 지수가 0.9% 낙폭을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1.2%, 프랑스 카크 지수는 1.4% 내리면서 4,900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날 장에서 4거래일 만에 내렸습니다. 배럴당 1.3% 내렸고 60달러 선에 하회했고요. 금값도 함께 내렸습니다. 온스당 0.1% 소폭으로 내리면서 1,180달러 선에 하회한 채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금값은 지난주 주간 단위로 1.4% 상승에 그쳤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이날 1% 가까이 내리면서 부실당 3달러 5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렸습니다. 0.9% 밀리면서 714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공포지수가 7% 넘게 급등한 가운데 BD의 발틱 운임지수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3포인트 올라서면서 642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 외국인들 이 코스피에 대한 순매도가 거세지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는 양상 나타났고요. 6원 가까이 오르면서 1,114원 70전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달러 흐름은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리면서 달러 인덱스 94.97 레벨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오르면서 2.39%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글로벌 마감 동향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번 한 주 동안도 좀 더위는 좀 계속되는데요. 약간 좀 습한 더위가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간간히 이제 중간중간 이제 소나기 소식들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좀 습도까지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살짝 좀 이제 짜증 지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저희 토마토 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